오늘 주제는 바로 관절염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는 이제 물론 관절염이 아직 오진 않았습니다만 네네, 미리미리 미리, 준비해야 되지 네, 않을까 준비하는 차원에서.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자, 알짜배기 건강 정보를 나누실 분들 소개해드리죠. 정형외과 전문의 이창호 박사님, 김호곤 한의사님 함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의 한 보고서에 네. 따르면요, 이 관절염이 심장병보다 더 광범위하고 또 심각한 장애를 일으킨다고 하는데요. 네네. 도대체 우리나라의 관절염 환자가 얼마나 되나요? 그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의하면은 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우리나라 관절염 환자가 약 10% 정도 네. 증가한 걸로 돼 있고, 특히 50대 환자분들의 한 87.5%가 노화로 인한 그런 병이 생겨서 병원을 방문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50대 이상이면 무려 87%가 관절염 관계가 있다는 거죠.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노화하고. 엄청나네요. 자, 그렇다면 관절염은 왜 걸리는 건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네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네. 있지만 그 작은 그런 손상으로 인해서 생활 습관으로부터 이런 것들이 옵니다. 즉 네. 예를 들어서 쪼그려 앉는다든지 네. 또 병을 땄는데 이렇게 힘을 준다든지 빨래를 짜는다든지 무거운 걸 든다든지 이런 네. 관계 그렇게 하면은 관절에 무리가 가게 되고 네. 그래서 생기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퇴행성 관절염 그것을 이제 골관절염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네, 지금 저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관절염은 일으키는 행동은 해가지고 6가지가 나왔는데 네. 저 6가지 중에서 어떤 게 원인이냐라고 네. 이제 물었을 때 네네. 하나만 보통 고르잖아요. 네, 여기 네. 보면은 관절염 일으키는 행동 해가지고 쪼그려 앉아 일하는 자세, 걸레짜기, 병따기, 하이힐, 스마트폰 사용, 비만. 네. 근데 요 6가지가 다 네. 해당이 그렇습니다. 되나요? 아니면은 모두가 다 해당이 됩니다. 다요? 네. 그것이 큰 관절, 작은 관절 네네. 각각 거기에 해당하는 과도한 운동 때문에 생기는 관절염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걸레따기나 병따기 이런 게 다 해당이 된다는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평소에 왜냐면 쉽게 네. 하는 행동들이잖아요. 네. 그게 이제 쉽게 따지는 거면 괜찮은데 네. 과도한 힘을 줄 때 그 관절이 비틀어지고 인대들이 늘어나면서 네네네. 연골이 손상되게 되겠죠. 예. 그리고 를 상하게 한다. 지금 그런 김인수님 생각이 괜찮으세요? 네. 관절염은? 저요. 그러니까 약간 안고 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약간 무리가 있어요. 지금 좀 예. 무리가 있으시구나. 네. 예. 굉장히 건강해 보이십니다. 네. 아, 네. 그리고 잘 유지하고 계시는데요. 네. 네네. 늘 이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발을 높게 신고 이제 하이힐 이런 그렇죠, 거 신게 하이힐 아까 되시면은 네. 발목의 관절에 좀 무리가 가고 또 작은 발가락들 네. 그리고 허리에도 좀 무리가 갈 수도 있죠. 참 이게 방송인에 비하네요. 최정 MC도 지금 관절염에 뭐가 좋다더라 카더라 통신이 많은데 그 실체를 네네. 밝혀드리겠습니다. 자, 네. 4가지가 준비가 돼 있는데 자, 네. 첫 번째부터 한번 볼까요? 관절염은 불치병이다. 불치병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뜯어볼까요? 네, 일단 네. X. 네. 예. 아유 성급하시네요. 답을 보고 말씀하시죠. 예, 예. 그 관절염은 네. 예, 예. 조기에 잘 치료를 하면 나을 수 있고요. 희망적이네요. 예, 예. 네. 그리고 생활 습관을 잘 유지하면은 잘 유지가 됩니다. 그렇다면 가능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어떤가요? 네. 어떨까요? 류마티스 관절염. 루마티스 관절염은 류마티스 관절염은 어때요? 예, 류마티스 관절염은 네. 그 불치병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평생 약을 쓰고 많이 예. 관절이 비틀어진 것을 보고 실망들 하시는데 그렇지 네. 않습니다. 조기에 확인되면은 10% 안에서는 완치가 되기도 하고요. 네. 또 큰 후유증 없이 잘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예. 자, 두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네. 관절염은 무조건 유전된다. 에이, 설마 정답은 관절염까지 조금 유전될까요? 맞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 다 관절염 있으시고 아, 진짜요? 약간 아. 네.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X. 꼭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군요. 예. 류마티스 관절염처럼 네. 그게 이제 유전이 많이 되는 그런 질병들도 있지만 네. 대부분 우리가 앓고 있는 건 골관절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네. 대개는 물론 이제 그 가정사에 따라서 한 2배 정도 높기는 하지만 아, 가능성이. 네. 그리고 대부분은 그 작은 그 생활 습관에서 네. 비롯된 거기 때문에 그 어머니의 그 자녀들이 비슷한 생활을 하면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이것도 그러니까. 저거랑 똑같네요. 네. 뭐 암이나 이런 거 걸리는 확률도 음식을 그렇죠. 똑같이 먹으니까 걸리는 맞아요. 것처럼 이 맞습니다. 관절염도 환경에서 지내다 보니까. 비슷한 생활을 하기 때문에 따라가니까. 네, 그리고요, 그렇습니다. 관절이 상한다. 이거는 진짜 얘기를 들은 것 또 같아요. 우리가 네. 많이 네. 얘기하는 어떤 거예요. 볼까요? 예. 네. 아, 이건 네. 맞네요. 박사님 근데 뼈 주사가 뭔가요? 뼈 주사는 예. 보통 스테로이드라는 성분을 가지고 주사를 예. 관절, 그럼 뼈하고 뼈 사이에다 넣는 그런 약을 말하는 거고요. 네. 사실은 그 스테로이드라는 성분 때문에 그게 어디에 들어가건 몸에 뼈를 약하게 만들 수도 있고 네. 골괴사를 올 수도 있는 네. 그런 약이긴 합니다. 그러나 네. 굉장히 강한 소염 작용이 있어서 짧은 시간에 적당량을 쓰면은 굉장히 좋은 약이긴 하지요. 그러니까 이거 습관적으로 많이 맞게 되면은 그거는 안 좋습니다. 관절에는 안 좋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너무 통증이 있어서
잠깐 치료용으로는 괜찮지만 예, 예. 그 이상은 하지 말아라. 이제 무리하지 말아라 이런 맞습니다. 얘기인 거죠. 네, 네. 자, 그러면은 네네. 지금 말씀하셨지만 관절염도 이 치유하는 시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네. 관절염 시기별 치료법이 어떻게 됩니까? 관절염을 네. 초기, 중기, 말기 네. 이렇게 보통 나눈다 그러면 네. 초기 그러면 이제 이유 없이 시리고 시큰거리고 불편한 네, 네. 건데 우리가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네. 다쳐서 생긴 거는 어떻게 보면 관절염이라기보다는 다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전문의한테 가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네. 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아니면 치료해야 됩니다. 그렇게 구분을 줘야 될 것 같고요. 예. 초기에는 이제 체중을 좀 줄이시고 줄이고. 관절 운동을 좀 줄이시고 자세를 잘하면 좋아지고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중기 정도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네. 이 중기 때에는 계속해서 무릎이 붓고 이유 없이 아프게 되기 때문에 네. 이때는 이제 그 전문의를 찾아가시면은 네. 요즘에는 뭐 뼈 주사 이쪽보다는 네. 관절을 재생하는 주사, 튼튼하게 하는 그런 치료법들이 많이 나와 중기부터는 있고. 치료가 들어가네요. 예. 그렇죠. 말기는 좀 심각한 거죠? 말기는 네. 더 심각해지겠죠. 그래서 이제 내시경 이런 치료를 중기하게 되고 말기가 되면 다리가 이렇게 휘거나 밖으로 이렇게 제껴지거나 이렇게 되면은 네, 네, 요거를 네. 방향을 똑바로 만들어주는 그런 네. 교정절골술이나 아니면 이제 관절이 많이 망가졌으면 인공관절로 이렇게 대체하면은 좋은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네. 네네. 자, 끝으로 관절염을 예방하거나 약화되지 않게 할 수 있는 관리 방법 한 말씀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관절염은 꾸준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체중을 잘 유지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또 적절한 운동을 통해서 관절염 예방해야 되고 무엇보다 관절염 증상이 좀 시작되고 진행이 되면은 전문의를 통해서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네. 관절 장애가 생기지 않고 또 네. 합병증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는 게 좋겠습니다. 두 분 말씀의 공통점은 좀 내가 증상이 있다 그러면 빨리 찾아가서 네. 전문의와 상담하는 게 중요하다. 시기가 중요한 것 예, 같아요.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네. 오늘 세 분 말씀 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